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이어 올해 초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장비 위주였던 제재를 메모리 반도체까지 확대할 태세다.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 큰 타격을 맞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현 상황을 유연하게 헤쳐나갈 재계관계의 리더십 실종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 위협을 주요 명분 삼아 반도체 관련 제재에 시동을 걸었다. 2017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리지의 미국 기업 레티스 반도체 인수 승인 요청을 거부했다. 이듬해에는 중국 메모리 기업 푸젠진화 반도체 JHC 미국 기업의 거래를 끊었다. 현재 푸젠진화는 사실상 디램 생산을 접다시피 했다. 2019년에는 미 상무부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공급받는 길도 막았다.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는 장비 회사 홀로 만들 수 없다. ASML도 삼성전자, TSMC 같은 고객사들과 수년에 걸쳐 협력하며 UV 기술을 끌어올린 것이라면서 중국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제재로 해외 장비 구입이 막힌 데다 제 반도체 양산 역량도 부족한 형편인 만큼 기술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EUV 금지에 이어 심자외선, DV, 노광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막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미 국가안보회의 NSC 산하인공지능 LI 위원회는 지난달 초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일본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EUV 불허아르곤 ARF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재 정책이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실현되면 미국 정부는 2세대 이상 중국에 앞선 반도체 기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광 장비는 빛을 이용해 미세한 전자회로를 반도체 원판, 웨이퍼에 새기는 일종의 사진기다. 반도체는 회로가 미세할수록 성능과 생산성이 향상된다. 미세한 회로를 새기려면 노광 장비가 쏘는 빛의 파장도 짧아야 한다. SEI 제안대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이 공조해 DV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 정책을 실현하면 중국에 공장을 둔 국내 업계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 시안에 2개 공장을 짓고 6세대 3D V낸드를 양산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장수성 우시에 디램 공장 2곳을 갖추고 10나노미터급 디램을 생산한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모두 ARF 노광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각 공장 증설 마무리 과정에서 장비를 추가 반입할 계획이다. 임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앞서 미국은 특정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이 첨단 반도체 장비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제재를 주로 펼쳤으나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전면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강화 기조에 따라 향후 중국 사업장 추가 투자도 불투명한 형국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추가 투자 요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 SK하이닉스 시스템 RC와 중국 자본 오시산업집단의 합작으로 파운드리 사업도 시작했는데 미국 제재가 본격화하면 공장을 첨단화하는 데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중국 제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답답해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중국 사업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들은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제품을 공급한다. 세계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 틈바구니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키를 쥘 리더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내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다만 반도체 공급난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의 칼날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까지 들이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일 블룸버그 한국 대만 반도체 파워로 미중 대륙 흔들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파워에 미국, 중국이라는 대륙이 흔들리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진단했다. 팬데믹, 전염병 대유행으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수요가 폭증하며 전 세계가 한국, 대만의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4일 보도했다. 사실 칩 수요는 팬데믹 이전부터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5G부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oT까지 등장하며 칩 수요가 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봉쇄되면서 컴퓨터 디스플레이, 노트북을 비롯한 홈기기들의 수요가 폭발했다. 결국 공급이 부족해지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감산으로 올해 610억 달러 손실이 우려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수요 폭발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위탁 생산하는 한국과 대만의 전 세계가 의존하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반도체협 화장은 블룸버그의 한국과 대만은 석유시대의 석유 수출국이고 오펙과 비슷한 파워가 있다고 비유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파워는 어쩌면 오펙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서울대의 이경묵 경제학 교수는 봤다. 최소한 오펙 산유국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한국과 대만은 모두 아시아에 위치해 파워가 훨씬 집약적이라는 설명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팀 우이 이코노미스트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팬데믹이 진짜 변곡점이었다며 아시아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에 집중하고 위탁 생산으로 돌리며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파워를 키워줬고 국가 경제를 지지해준 면도 있다. 지난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경제 위축이 가장 작았고 대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 결국 한국,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려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다시 옮기는 수밖에 없지만 막대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한 가지 해법은 아시아 생산 공장을 미국에 세우는 것으로 이미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제조 역량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은 그 수준이 대만, 한국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보면 중국이나 미국 모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3. 시스템 반도체 도약 삼성 치고 나가고 정부는 인프라 지원. 한국이 반도체 불모지에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됐듯이 메모리 시장보다 1.5배 크고 경기 변동 영향도 적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강자로 서겠다는 정부의 비전이 제시됐다. 최근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133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정부도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R&D 등 인프라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에 호황을 누리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작년 말부터 계속 부진한 것도 이 같은 국면 전환에 한몫했다.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메모리에 비해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 저변 확대를 위해 패비스 반도체 설계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 IC 2010 시스템 IC 2015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미지 센서 등 일부 품목에서 성과를 거뒀으나 시장 점유율 3.1%의 기술력도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이 정체돼 있다. 글로벌 50대 패비스 반도체 설계업체 가운데 한국 기업은 한 곳뿐이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PC 모바일에서 자동차 로봇 에너지 바이오